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하나둘씩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끔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내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2, 3일 내로는 이렇게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그 제가 경험했던 부분 플러스 제가 읽어왔던 그런 책들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는 그 함께 이렇게 믹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많은 이용을 하셔가지고 예, 그 투자 부분들에 대한 재테크적인 상담적인 부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월세 투자. 월세 이래도 사실입니까? 라는 그런 챕터에서도 자, 월세 전세 살 바엔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다. 월세 같은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투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월세 살았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는 가치를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차라리 전세보다는 월세 사시라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그 이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투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때 투자금이 더 이제는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투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굳이 지금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일단은 전세 부분 월세로 빼서 그렇게 지도를 한다. 이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어디가 월세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월세 수익률을 바탕으로 실제로 뺀다고 하더라도, 전 투자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월세 그 이상의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 지역들을 발견한다라고 하게 되면 빼시라는 거예요. 투자처를 발견하고 이제는 후에 빼시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전세를 이제 월세로 이동을 하시고, 해당되는 그 투자금을 확보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데,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같이 한번 봐보시죠. 또 앞에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자르고 정리부터 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상기 내용이 맞다면 오히려 전세 끼고 투자를 하면 동일 투자 금액으로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 전세 투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니면 금리에 따라서 아파트 값도 떨어져서 통상 투자 시점에서 월세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금리가 오를 시점에서 계획대로 월세 투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금리 신경 쓰지 않고 저점이라고 판단이 될 때 월세 투자를 하면 역전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투자로 판단될 것 같기도 하고, 투자캐스터님은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 좀 해안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가 저점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그냥 전세로 몇째 시작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서 신경 쓰이네요. 바쁘실 때는 유튜브에 투자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신다는 말 하나 믿고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전달 주셨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올랐죠. 자, 7호로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월세 수익률, 이제는 이자 부분들이 올라간다는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사실 이분 같은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해당되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그 투자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 한 2%, 3%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지역이셨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곳에 지금 확인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 없이도 10% 수익률이 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 수익률이 최대한 높은 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한 4, 5%밖에 안 되는 그런 투자 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4, 5% 투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런 곳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괜히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했었어요. 뭐 너무나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만 집중되다 보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적인 부분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그 지역에 대한 경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채를 샀어요. 한 채를 샀는데 수익률은 대출을 한 60%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와, 4, 5%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채씩, 각각 한 채씩인데 굉장히 낮죠. 이런 곳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스스로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 금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투자를 다른 곳을 검색을 하셔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얼마 전에도 1.5%에 해당되는 금리가 1.75로 올랐습니다. 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 부분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그런 조치였었는데 1년 만에 그 투자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르겠죠. 미국 계속 한 내년까지만 3, 4번 정도는 추가적인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계속적인 금리가 미국적인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우리 따라 맞춰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를 해야죠.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냐. 자, 지금 누가 봐도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죠. 사실 금리적인 부분은 버텨내지를 못해. 고점 같은 경우는 버텨내지를 못한다. 서울 누가 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부분은 금리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버텨내지 못한다. 왜 그렇게 내지를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억짜리 아파트를 사 있는 사람이 대출을 끼고 샀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8억 정도가 돼요. 근데 그 8억에서 팔았던 3억에 샀던 사람이 계속 가지고 8억까지 올라갔지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8억, 3억짜리에 있는 사람들이 8억으로 팔았잖아요. 8억에 해당되는 그 부분으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손바뀜이 일어난다. 고점에 있어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에 해당되는 그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출 퍼센테이지가 높고 대출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다라고 하겠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게 되면 변동금리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부담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투자하기 시기 직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고정금리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은행에서는 1년 고정금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자, 5년 고정금리를 하는 데가 있고 10년 고정금리, 30년 이런 고정금리를 제공을 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은행을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좋겠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당되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고정금리 설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정금리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담이 상승이 되고 월세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고정금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자,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떨어졌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고정금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하락적인 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정금리로 가면 안 되겠죠. 변동금리로 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대출을 뽑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에 변동금리를 하고요. 올라가는 그 타이밍은 고정금리로 잡고 간다. 자, 고정금리라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월세 그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월세 수익률, 이 적정 수익률은 7% 이상입니다. 그 대출 없을 때요. 대출 없을 때 수익률이 7%입니다. 대출을 했는데도 막 5% 이하다. 그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금리적인 부분 혹시나 만에 안에 금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꺼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만 본다고 하면
아파트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7%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대도시로 갈수록 갭 투자를 해야 되고요. 대도시 외쪽으로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월세 투자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가잖아. 대도시화 된다라고 하게 월세 수익률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는 다른 곳에 또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런 만큼 이제는 월세 수익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죠.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투자 방법, 앞으로 월세 투자했을 때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쉽게 해결책 부분에 대한 답변 전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